지난 시간에는 남한산성 농성 중반기의 상황과 조선의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남한산성 농성 후반기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축년 1월 16일부터 정축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최근에 복원된 남한산성 행궁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인조는 그야말로 불안, 수치, 어떤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생애 가장 처절한 46박 47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월 16일 날 이제 모든 남한산성을 공략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이 갖추어진 청군은 초항이라고 쓰여진 큰 깃발을 남한산성 외곽에 게시를 합니다. 항복을 초대한다, 부른다. 이 결국 조선 측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이제 통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 청태종은 강화도 공략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많이 피난가 있는 조선의 왕실들, 그 다음에 사대부 가족을 잡으면은 남한산성을 큰 피해 없이 공략하지 않고도 이 남한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인조를 출성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1월 17일에는 청태종이 두 번째 국서를 조선에 보내는데 이 국서에서 병자호란 개전 이후로 처음으로 인조의 출성 항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1월 18일에는 이 국서에 해답하기 위해서 최명길이 작성한 그 국서의 초안을 김상원이 읽어보고 눈물로 뒤범벅이 돼서 이것을 찢어버립니다. 이 야사에는 김상원이 울며 찢은 국서를 최명길이 김상원도 나라를 위한 길이고 최명길 자신도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서 웃으며 다시 모아 붙였다라는 이제 야사가 나오는데요. 이 국서를 이제 다시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인조의 세 번째 국서가 청군 진영에 발송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청의 번국으로서 문서 예절을 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칭신하겠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도 지금 어떤 강화 조건의 쟁점이 있어서 조선이 굉장히 큰 후퇴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다만 한 가지, 이제 출성 조건은 항복은 하되 그리고 칭신은 하되 인조의 출성만은 성문을 나가지 않고 망배, 그러니까 남한산성 문 위에서 멀리 청태종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망배로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국서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제 놓지 않았던 그 한 단어는 폐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폐하라는 표현은 신료들의 요구로 삭제되었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청군은 홍위포 포격을 시작을 하면서 농성군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청군은 결국에 이 조건으로는 강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조선에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예조판서 김상원이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보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이 비록 무익할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 칭신하여 국서를 보내는 일은 결탄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뢰니 임금이 무익하지만 할 만한 일은 어떤 일인가? 라고 물었다. 김상원이 저들이 만약 왕자 대신을 인질로 청하면 이는 할 만하고 세패를 올리고 땅을 떼어달라고 하면 그 또한 할 만합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번 굴복한 뒤에 만약 군신의 의리를 고집하여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아뢰니 임금께서 혹 그러하더라도 천심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한다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회계의 제액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월왕 구천이 오나라의 군주에게 항복을 한 뒤에 목숨만 부지해서 다시
오왕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이 고사를 언급을 한 겁니다. 김상언이 온성의 신민들이 화친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강화를 이루는 것이니 만약 강화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민심이 모두 붕괴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온성의 신민들은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존께서는 결코 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니 임금께서 경은 출성을 염려하는 것인가? 결단코 출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기록에서 보면 당대인들에게, 김상언에게 무익한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은 무엇이었나 살펴보면요. 바로 영토의 배상이나 전쟁 배상금 같은 것은 얼마든지 물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결단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은 칭신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칭신을 하게 되면 인조는 출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인조 자신의 어떤 신변의 보장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상소문의 요지였던 것이죠. 근데 이 상소문의 말미에 온성의 신민들은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존께서는 결코 보전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의 구절이 만약 강화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민심이 모두 붕괴할 것이다. 이 구절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그리고 인조반정의 명분이 다름 아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배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인조의 칭신과 이에 따른 출성 항복은 인조가 청나라에 끌려가지 않더라도 명분상의, 즉 대명을이라는, 대명사대다라는 명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조 왕권의 정통성에도 큰 하자가 생긴다라는 이런 지점을 은연중에 이 김상언이 인조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에는 청태종의 세 번째 국서가 접수됩니다. 척화신의 압송을 요구를 하고요. 인조의 복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대함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출성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의 점령이 목적이었다라면 바로 남한산성을 공격하기란 어렵지 않은데 굳이 출성을 하라는 것은 인조를 잡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칭신의 의뢰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조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의 관대함을 천하에 가시하기 위해서 출성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기대 효과는 이런 어떤 사례를 남조, 즉 자신의 그 다음 공격 대상인 명나라에도 보이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에는 인조의 네 번째 국서가 발송됩니다. 이 한자 구절은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드디어 이 국서에서 인조는 조선국왕 신이종, 이 신이라는 한 글자는 지금까지 어떤 국서에서도 들어가지 않았던 한 글자입니다. 근상서우 대청국 관원 인성 황제 폐하, 이 폐하라는 이 단어도 역시 지금까지 조선이 후금에 보냈던, 청에 보냈던 어떤 국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글자죠. 그러니까 이 신하고 폐하로서 칭신한다라는 그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칭신이 이런 형식에 따라서 표기가 되고 이 국서에는 숭덕이라는 연호도 기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사정은 청실록에도 조선이 칭신했다, 이날 칭신해서 국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아주 특별하게 기입이 되어 있고요. 이로써 청태종의 어떤 친정과 병자호란 도발의 1차적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협상의 쟁점이 남은 게 여전히 인조는 출성과 척화신의 압송 조건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칭신이라는 것 역시 그 대명의리에 관계된 거고요. 출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척화신들도 결국에는
대명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척화론을 주장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척화신의 압송이라는 조건도 결국 대명의리와 연관되는 강화협상의 쟁점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월 22일에는 조선은 인조의 출성을 제외한 모든 항복 조건의 수락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세자를 인질로 보내도 어쩔 수 없고 척화신을 압송해도 어쩔 수 없고 이미 이제 칭신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인조의 출성만은 제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사실은 남한산성의 어떤 조선의 임금이나 신료들은 몰랐지만 청군이 이미 강화도 공략에 성공한 1월 22일이었습니다. 1월 24일에는 인조의 5번째 국서가 청군 진영에 발송돼서 출성 항복의 면제를 재차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한을 척화신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제 척화신을 압송하겠다라는 어떤 그 조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그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 청군은 이제 본격적인 포격을 시도를 합니다. 홍익포 포격을 시도를 하고 또 군대를 보내서 공성을 이제 시도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 굉장히 점점 더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1월 25일에는 청군의 최후 통첩이 오게 됩니다. 청태종의 회군을 통보한 것이죠. 자, 이제 회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건으로는 조선하고 교섭을 못하겠다. 중단을 선언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인조의 출성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마 이제 청태종이 다소 급작스럽게 회군을 통보한 저간의 사정에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바로 청군 진영에 천연두가 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청군은 1월 25일에 더 큰 규모의 포격을 시도를 했고요. 남한산성의 성곽, 이로 인해서 남한산성의 성곽이나 행궁도 많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황이 아주 불리해진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도 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훈련 도감 및 어영청 군사들이 척화신을 압송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인조의 행궁 앞에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척화신 때문에 죄도 없는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강화를 하라는 그런 요구 시위죠. 어떻게 보면 주화론의 주장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청은 강화도의 함락을 조선에 통보를 합니다. 처음에 조선에서는 이 강화도의 함락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강화도 함락을 통보받고 결국에는 이제 신빙하게 되기에 이른 것이죠. 반면 이제 도체찰사 김유는 이런 어떤 훈련 도감 및 어영청 군사들의 군심 위반을 인조에게 보고를 하고요. 최명길 및 대신들은 인조의 출성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고 홍익포의 포격은 계속되고 청군의 공세는 날로 증가하고 그다음 그것을 지키는 조선의 군사들은 이미 군심이 이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요. 출성을 하면은 대신에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라는 그런 논리죠.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항복하는 선에서 끝나고 인조는 청나라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사헌부 사관원이나 홍문관은 결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척화론의 맥락에서 출성을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강화도 함락의 바로 이 절묘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조는 이 출성을 전후하면서 결국 자신의 그 출성을 결정을 하면서 이후에 자신의 어떤 출성 항복이 강화도 함락에 따른 불가피한 것을 강조하였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남한산성 농성 과정을 보면 과연 강화도 함락이 없었다면 인조가 끝까지 결사항전하였을까? 이렇게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얘기와는 달리 강화도의 함락 때문에 인조가 출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도의 함락은 인조가 출성할 수 있는 명분상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의 6번째 국서가 1월 27일에 청군 진영에 발송됩니다. 출성항복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이 병자호랑 강화 협상의 수많은 쟁점 중에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의 수락 의사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조 자신의 신변 보장을 청측에 요청합니다. 1월 28일에 청태종이 4번째 국서를 인조에게 보냈는데요. 출성 후에 인조의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에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8일의 국서에서 종전 후에 조선이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축화약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청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1월 29일에는 척화신 윤직과 오달제를 압송을 했고요. 1월 30일에는 드디어 인조의 출성이 이루어짐으로써 47일간의 남한산성 농성이 막을 내리게 되고 병자호란도 이로써 이제 종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3번째 주제인 남한산성 농성 후반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9주차 강의에서는 병자호란기 남한산성 농성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김경징 책임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